지금까지는 조현병의 현상, 보이는 모습을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면 이제는 원인 그리고 이제 치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현병은 기본적으로 뇌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의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현재까지 밝혀지기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물질의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파민이 너무 어떤 부위에서는 과다하게 분비되다 보니까 주변 자극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어떤 뇌의 부분에서는 도파민이 분비가 저하되니까 무기력해지고 활력이 떨어지고 말수가 적어지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질병이 조현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이 뇌에서 과잉이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현상들을 경험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 자극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들이 계속 빵빵거린다. 소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리액션, 반응이나 태도도 굉장히 증폭돼서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거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나 하는 모습도 굉장히 증폭이 돼서 느껴지기 때문에 저건 나한테 보내는 신호인가? 지금 짓고 있는 미소는 나를 비웃는 건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면 주변 자극을 아주 민감하게 뇌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혼란스러운 해석과 혼란스러운 경험들을 하게 돼요. 뇌에서 도파민이 줄어드는 질병이 있어요. 줄어드는 질병이 파킨슨병이고, 파킨슨병은 대부분 60대, 70대, 80대 노인이 되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죠.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파킨슨병이 되면 좀 구부정해지죠. 이렇게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걸어갈 때도 이렇게 아주 천천히 걷게 되죠. 주변의 반응에 대해서도 이제 느려지게 되고 도파민이 아주 저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도파민을 약으로 처방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도파민을 복용을 하면 행동이 빨라지고 주변의 자극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조현병에서처럼 망상이나 환청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파킨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도파민 때문에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망상이나 환각을 경험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조현병에서 겪고 있는 망상이나 환각이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드리는 설명이고, 그래서 조현병 치료약은 반대로 도파민을 낮추는 약을 먹죠. 그러면 주변 자극에 대해 민감하던 것이 사라지고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좀 편안해지죠. 근데 도파민을 너무 많이 낮추면 행동이 좀 느려지거나 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즘 개발된 약들은 많이 계량이 되고 좋아져서 그런 부작용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이제 처방이 되는데, 약 부작용에 민감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경우는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또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조절을 해가면 돼요. 그래서 조현병의 망상이나 환청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런 치료약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뇌에서 원인을 교정해주는 치료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약을 잘 복용하면 도파민이 교정이 되면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생긴다, 우울증이든 조현병이든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현병은 기본적으로 뇌의 여러 취약성, 신경 전달 물질의 취약성이 전제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가 맞물리면 조현병 발병이 촉발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하고 조현병 발병하고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봤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으실 겁니다. 컵은 스트레스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을 뜻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취약성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파란색 물이 차오르며 넘칩니다. 컵의 크기와 스트레스 양이 같더라도 개인의 취약성 정도가 크다면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넘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양,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취약성의 크기를 줄입니다. 하지만 취약성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질적 취약성을 조절하는 것이 약물 치료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대처 능력 향상으로 컵의 크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조현병은 기본적으로 뇌의 기질적 취약성 때문에 생기는데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가 얹어지면 병이 더 잘 생길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의 치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조현병은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데 약물 치료를 얼마나 제때 빨리 시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가 전체 질병 경과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암이라든가 중풍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다 치료가 늦어지면 경과가 좋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검진도 하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망상이나 환각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야, 특히 약물 치료를 최대한 빠르게 해야 후유증이 생기지 않고 회복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치료 시작 시기가 매우 늦다라는 점이 있고 그런 경우는 치료 경과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조현병의 치료 약물은 조현병 증상의 원인 신경물질을 교정해주는 치료이고 우리가 수면제를 오래 먹으면 의존성이나 내성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면제는 그럴 수 있어요. 수면제는 원인을 교정하지 않고 수면제만 아주 오랫동안 고용량을 먹으면 내성이나 의존성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치료 약물은 그렇지 않아요. 오래 먹는다고 의존성이나 내성이 오는 약이 아니에요. 조현병 약물도 마찬가지예요. 조현병 치료 약물도 원인을 교정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조현병 치료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의존성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조현병 치료약을 좀 먹다가 회복이 되면 이제 그만 먹어야지 라고 안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지 않게 이제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의존성이 생겨서 약을 계속 먹어야지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존성이 생기니까 약을 가급적 약물 치료를 늦게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망상이나 환청이 생기는 경우를 그대로 두면 뇌가 손상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약물 치료로 빨리 증상을 개선을 시켜야 오히려 뇌가 보호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약물 치료는 조현병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망상이나 환청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왔을 때 약을 처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질까요? 첫 치료하시는 분들은 한 70에서 80%는 대부분 뚜렷하게 좋아지셔요. 물론 20, 30%도 좋아지긴 하는데 어느 정도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이고요. 근데 나중에 치료가 늦어지거나 또는 재발해서 오거나 하는 경우는 치료 반응이 그만큼 좋지는 또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70%에서 80%는 좋아지는데 약물 치료를 너무 빨리 중단하면 1년 이내에 90%가 재발을 한다고 또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 치료가 필요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 절반 정도 환자분들은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 괜찮은데 그냥 약 그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약을 중단하는데 그게 재발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조현병 약물을 중단하면 일부는 바로 재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당장은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2, 3일 약 안 먹었는데 괜찮네? 계속 안 먹어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재발의 가능성이 이제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죠. 또는 잘 지내고 있는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 한 90%는 재발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10%는 재발 안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10%도 한 2년 정도 가면 또 재발을 하게 되고 문제는 재발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과가 더 안 좋아져요. 그리고 오히려 더 오랜 기간 약을 더 높은 용량 오랜 기간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의료기관과 담당 의사와 상의해가지고 필요한 기간 동안 약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늦고 재발이 반복될수록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사람의 뇌인데 사람의 뇌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해야 뇌가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의 치료에는 정신건강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치료는 골든타임이 존재해서 조기 치료와 빠른 치료가 필요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애니메이션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면 조기에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약물 치료는 마치 불을 끄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있습니다. 이는 초기 정신 증상과 같습니다. 불씨가 작을 때는 적은 양이라도 물을 바로 뿌려주면 불씨를 금방 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상이 초기일 때는 적은 용량의 약물로도 효과적으로 조절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점점 번져 많은 것을 태우게 되고 불을 끄기 위해 많은 물을 오랫동안 뿌려야 합니다. 이렇듯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작은 증상이 점점 커져 큰 병이 되고 약을 복용해도 치료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 타버린 집을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듯 일상생활로 회복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화재 진압에도 골든타임이 있듯 정신건강 문제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병이 커지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면 빨리 나아지고 회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암을 치료할 때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완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듯 정신건강 문제도 조기에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빨리 시작해야 잘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도 신체건강처럼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늦기 전에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나세요. 조현병 치료의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 이 애니메이션에서 이제